어제 워싱턴 DC에서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민자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올 6월에 열린 미주 한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동포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적자 감축을 위한 행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상원이 모든 총기 구매자들의 예외 없는 신원주의 조치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7번 전철을 연장하는 안이 재추진됩니다. 인구와 교통량의 증가로 뉴욕, 뉴저지를 연결하는 전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는 올바른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민자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도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옹호단체에서 2천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프러싱 공영주차장 앞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민자 대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민권센터와 아시안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풍물패를 앞세워 이민자 대집회가 열리는 의회 인사당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 전역에서 의회 인사당 앞으로 모여든 이민자들은 올바른 이민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워싱턴 DC에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상원의원, 슈머 상원의원이나 그 이민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원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과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은 이민개혁 법안 개정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을 만나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네, 슈머 상원의원과의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될 때 가족 이민 초청 제도가 훼손이 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 초청을 할 수 있는 그 캐러고리가 한 2개 정도가 지금 축소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가족 초청할 수 있는 이민 제도가 더욱 강화돼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민자 대집회에 참여한 서류 미비자들은 합법 신분 없이 고통받으며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합법적인 신분 취득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드리머로서 제가 한 가지 원하는 바로는요. 이제 나이가 또 제가 20대고 그다음에 저희 드리머들이 또 10대, 20대 그런 나이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인생의 시기가 되게 조급한 시기거든요. 가지고 시민권을 제가 빨리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의회에서 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게 제 바람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8명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은 이번 달 안으로 상원에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17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올 6월 중부 캔자스시티에서 열립니다. 전국 25개 주회에서 2,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앞두고 홍보차 뉴욕을 방문한 재미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동포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4년 만에 부활합니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주 한인 최대 스포츠 축제지만 지난 대회엔 주체인 재미대한체육회의 내부 갈등으로 반쪽짜리 대회를 치러야 했습니다. 대회를 2달 앞두고 홍보차 뉴욕을 방문한 박길순 회장 일행은 지난 대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열리는 대회인 만큼 한인들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4년 만에 개최되는 재미체육회는 여러분들이 생각 못할 만큼 크게 성대하게 개최될 전망입니다. 재미동포께서는 이번 재미체육회를 위해서 많은 후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부 캔자스시티에서 6월 21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이번 대회는 전국 25개 지회에서 2,500여 명의 선수단이 21개 종목에서 자웅을 겨룹니다. 캔자스주 역사상 펼쳐지는 최대의 한인 축제에 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개막식은 캔자스시티에 있는 뉴 센츄리 필드하우스라고 작년에 개관한 중부 지역의 제일 큰 실내 체육관입니다. 샘 브라운백 저희 캔자스 주지사께서 명예대장을 냈습니다.
아마 참석하시리라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회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뉴욕 대한체육회도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뉴저지 대한체육회도 1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민개혁 할인위원회가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공식 발의하기로 알려진 가운데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산이나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년은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상원 이민개혁 법안에 포함된 불체자 영주권 신청 허용 전제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은 불체자들이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전제 조건은 국경 경비 강화, 전자고용 인증의 전국 의무화, 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때문에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예산이나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지나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체자 영주권 신청은 크게 3단계로 먼저 법 발효 6개월 이내에 국토안보부가 전제 조건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이후 불체자들의 임시 합법 신분 신청이 시작됩니다. 만약 법 시행 5년 후까지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 권고안을 마련하고 의회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할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면 임시 합법 신분 취득 10년이 지난 불체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허용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적자 감축을 위한 고륙지책이 포함된 행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현재 상하원은 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3가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3조 7,780억 달러 규모의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행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지출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줄여 사실상 부자들에 대한 증세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연방 복지 프로그램 지출은 10년간 4천억 달러가 삭감됩니다. 또한 현재 갑당 1.01달러인 담배에 대한 연방세금을 94센트 더 올려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녀의 무상 교육 확대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예산안은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8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로 줄여 이미 예정된 적자 감축 계획과 함께 10년간 총 4조 3천억 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축된 적자 규모는 지난 2007에서 2008 회계년도 이후 가장 적은 7,440억 달러입니다. 최근 4년간은 1조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시퀘스터를 통해 1조 2천억 달러가 자동 삭감됩니다. 상원이 모든 총기 구매자들의 예외 없는 신원조회 조치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총기 규제안 전체 내용으로 보면 이번의 합의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모든 총기 구매자들의 예외 없는 신원조회를 이끌어낸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조 맨신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입니다. 또 척 슈머 민주당 의원과 마크 커크 공화당 의원도 이번 합의를 도왔습니다. 맨신 의원은 이날 양당의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으로 범죄자나 정신 이상자들은 총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투미 의원은 총기
총기 소지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전과 조회가 총기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미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친척 등 개인 간 거래에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커네티컷주 뉴타운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양당이 합의해 만든 법안입니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법안에는 총기 규제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 등의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월 중 영주권 문호가 전반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의 우선 일자가 무려 5개월이나 진전됐으며 가족 이민도 답보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5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3순위 숙련, 비숙련 모두 우선 일자가 5개월 진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 3순위는 올 회계연도 들어 매달 5, 6주 진전하는 호조를 보이다 4월에 2달 진전한 데 이어 이번에는 5개월이나 진전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여름 이른바 영주권 대란 당시 신청한 후 사전 판정을 받았던 대기자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게 돼 앞으로도 당분간은 빠른 진전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올 회계연도 들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가족 이민도 오랜만에 답보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2순위 A가 2달 보름 진전됐으며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2순위 B도 5주 진전됐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1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3주 진전으로 다소 주춤했고 올 회계연도 들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3순위와 4순위는 이번에도 전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가족이민 3, 4순위는 현재 논의 중인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서 아예 범주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허드슨 강 바닥으로 터널을 지나 뉴저지까지 7번 전철을 연장하는 안이 재추진됩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교통량 증가로 뉴욕에서 뉴저지까지 7번 전철의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뉴저지 경제개발국은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7번 전철 연장 프로젝트 연구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까지 뉴욕시 일원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뉴저지와 맨해튼 사이에 교통 수요가 최대 38%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교통 수요를 감당하려면 7번 전철 노선을 뉴저지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7번 전철 뉴저지 연장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됐다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조셉 로타 전 회장이 예산 부정 문제를 들어 전면 철회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이번 연구보고서의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7번 전철 노선 연장안 재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이번 프로젝트는 허슨 강바닥 밑으로 터널을 건설해 뉴저지 시카코스까지 7번 노선을 운행시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뉴욕시 주택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급 부동산보다는 일반 주택 전반에 걸쳐 거래량과 거래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같은 추세는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9일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올해 1분기 뉴욕시 주택 시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코앞, 콘도, 하우스 등 총 주택 매매가 지난 분기보다는 4% 증가했으며 한 해 전에 비해서는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총 거래 액수도 상승했습니다. 주택 거래액의 연간 상승은 맨해튼 28.73%, 브루클린 20.99%, 스테튼 아일랜드는 55.26%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전체 거래액의
중에 15%를 차지한 퀸즈는 연간 상승률이 5.24%에 그쳤습니다. 퀸즈의 평균 중간 가격 역시 36만 9천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는 6% 상승했으나 이전 분기보다는 2% 내려갔습니다. 반면 플러싱은 중간 가격 49만 달러로 퀸즈 평균 중간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지난 분기와 지난해보다 각각 2%, 14% 증가했습니다. 플러싱은 또한 올해 1분기 동안 총 340가구 주택이 매매돼 보로에서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으며 레고파크, 포레스트 힐, 큐가든, 잭슨 하이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를 친도보 거리로 바꾸는 재단장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김정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각종 한식당은 물론 한인 마켓들이 즐비한 육갓길 모습입니다. 서울의 한 번화가가 연상될 정도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간판들만 즐비할 뿐 한국 고유의 문화를 느끼기엔 아직 역부족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대변해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측이 유가 재단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유가는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식당들도 많고 그리고 커피숍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새로 만든 시티센터도 있고 옛날에 오래된 챕맨 플라자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한인타운이라고 이렇게 예쁜 사인 같은 게 길거리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가능하는데 매년 시에서 3만 7천 달러의 운영금을 받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이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이미 1만 5천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도시개발 전문 컨설팅 회사의 철저한 사전조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메인 스트리트라고 그러거든요. 라치먼트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사실 코리아타운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안에 이렇게 인사동이나 이런 곳에 이제 쏟아져 나와서 여기서 정말 사람들이 인터랙트하고.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오는 1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업주들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비 작업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입니다. 유가 재단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한인 비즈니스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사담 후세인과 유고 대통령 그리고 250명 이상을 연쇄 살해한 의사의 변호를 맡았던 이탈리아 변호사가 가짜로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지난 2005년 전범법정에선 그의 변론을 맡은 사람은 조반니 디스테파노입니다. Why not bring charges? The whole world is now beginning to have its doubts, not only on the legality of the war, but if the war was so legal, why not charge this man? Where are the charges? 수십만 명을 학살해 발칸의 도살자라 불린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 250명 이상을 연쇄 살해한 영국인 의사 해롤드 쉰먼도 그가 변호를 맡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당들을 위한 변론으로 악마의 변호사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그는 사실은 법대도 졸업하지 않은 가짜 변호사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영국의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곤 법대 수업을 청강하며 익힌 법지식을 이용해 변호사 행세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The best way to describe him is a thoroughly dishonest individual who's been very cunning, very clever and incredibly devious individual. 가짜 변호사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디스테파노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부터 우리 돈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빼앗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여배우에게 접근해 830억 원을 가로채는 등 10여 년간 피해 고객들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He knew that I was drowning and he pushed me right under and he said, why don't you commit suicide and leave a note saying my life's been a comedy of errors. And he said that, 4 times. 사기와 돈 세탁 등 무려 25개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법정이 내린 판결은 징역 14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짜 변호사가 활개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의 한 주택가에서 어제 총기를 소지한 한 남성이 소방관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구체적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인질범은 평소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인질범의 총에 맞아 다쳤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어제 미 골프 기자협회로부터 사회공헌상인 찰리 바틀렛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기부와 자선활동으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아시아 선수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주 선수는 어릴 적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렇게 큰 선수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대 생물공학과 정광훈 박사와 칼 나이스로스 교수팀은 생쥐의 뇌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3차원 연결망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뇌 연구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신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뇌 신경세포 연결망을 완전히 해독하면 인지와 기억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치매나 우울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맨해튼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타인의 물품을 훔쳐 2007년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받았던 한인 신모 씨가 최근 3차례에 걸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해 4월과 5월 맨해튼의 한 화장품 전문점과 기념품 상점 등에서 가격이 $125가 넘는 향수와 기념품 약 $297어치를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비는 오후 늦게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